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서산의 한 지역 농협이 방문 요양센터 설립을 추진하자 기존 센터 종사자들이 반대에 나섰습니다. 생존권을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는 건데 농협 측은 조합원 복지 서비스 차원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25일 충남에서 역대 가장 많은 9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달 들어 확진된 4명 중 1명은 휴가철 등의 타 지역 확진자 접촉을 통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로림만 해상 교량 사업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가운데 충남도가 후속 대책을 내놨습니다. 양승조 지사는 이를 대선 공약에 반영시키고 예타 면제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속에 개강을 앞둔 대학교들이 비대면 강의로 2학기 학사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강의를 준비하는 대학교의 모습과 학생들의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충남 뉴스입니다. 25일 충남에서 역대 가장 많은 9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체 누적 확진자 수는 6,639명으로 이번 달에만 1,647명이 확진됐습니다. 8월 확진자 가운데 24%는 휴가철 등의 타 지역 확진자 접촉을 통해 감염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확진자의 62%는 30대 이하였습니다. 최근 발생한 집단 감염 사례는 논산과 부여농장 57명, 아산 베트남 식당 30명, 아산 삼성 디스플레이 공장 18명, 논산 육군훈련소 18명 등입니다. 외국인 확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3%를 차지했습니다. 현재 충남에선 전체 인구의 55%인 115만 명이 백신 1차 접종을 마쳤으며 54만 6천여 명은 2차 접종까지 완료했습니다. 충남에서 80대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숨졌습니다. 사망자 A씨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논산의 한 요양시설에서 지난 6일 확진됐으며 공주의료원에서 치료 20일 만에 숨졌습니다. A씨는 신장암과 전립선암 등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도 내 코로나19 사망자는 모두 52명으로 늘었습니다. 다음 주면 대학교마다 2학기 수업이 시작됩니다. 당초 대면 수업이 기대됐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대학들은 비대면 수업 준비에 분주한데요. 학교별 상황과 학생 반응은 어떤지 정호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속에 대학교 개강이 다음 주로 다가오면서 학교마다 수업 준비에 분주합니다. 그런데 학교마다 사정이 다르다 보니 수업 방식에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성대와 공주대는 개강 1주에서 2주 동안 비대면 강의를 합니다. 충남 도립대와 한서대 등 10여 곳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이론은 비대면으로, 인원이 적은 실습은 대면으로 진행합니다. 공주교육대는 학년별로 5주씩 돌아가며 부분적 대면 강의를 실시합니다. 금강대학교를 제외한 충남권역 내 약 20개 대학교들은 비대면 강의로 2학기를 운영합니다. 일부 대학은 비대면 수업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충남 도립대는 강의 영상을 제작할 수 있게 스튜디오를 구축했고 강의실 수업도 녹화가 가능하도록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태블릿 PC 등을 지원을 해서 수업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관에서 학생들이 거주를 하기 때문에 인터넷 속도가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서 인터넷 속도를 500메가로 증설 공사까지 완료를 해서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학교의 여러 노력으로 학생들은 비대면 강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대면 수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온라인 강의로 남기 때문에 또 시간 날 때마다 봐서 제가 놓친 부분이 있는지 까먹은 부분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습이 필요한 학생들은 비대면 수업 내용이 제한적이어서 여전히 불편을 호소합니다. 체육학과나 뭐 헤어 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직접 이제 나중에 취업을 나가게 되면은 실습 위주로 이제 했던 거를 바탕해가지고 취직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온라인 영상으로만 배우게 되면은 사실상 실습에 대해서 많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코로나19로 비대면 상황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수업 효율을 높이기 위한 학교 측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우석입니다. 가로림만 해상 교량 사업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빠진 가운데 충남도가 후속 대책을 내놨습니다. 양승조 지사는 26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 핵심 사업이 국도 국지도 건설 예태를 통과하지 못해 아쉽다고 전했습니다. 가로림만 해상 교량은 태안 이원면 만대항과 서산 독군리까지 5.6km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약 3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 지사는 앞으로 이를 20대 대선 공약에 반영시키고 예타 면제를 건의하는 등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대산공단 진입도로 확장 등 예타를 통과한 8개 사업은 2025년까지 착공할 계획입니다. 보호 대상 아동의 자립을 돕기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됩니다. 아동복지시설과 위탁가정 등에서 자란 아동들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돼 홀로 서기에 나서지만 상당수가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충남도의회는 조례를 개정해 이들의 주거와 생활, 취업과 교육 등을 돕는 보호대상 아동자립지원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개정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심의됩니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가정을 직접 찾아가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곳이 바로 방문요양센터입니다. 그런데 서산의 한 농협이 이 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네, 기존 센터 종사자들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거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해당 농협은 조합원들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일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한범우 기자입니다. 서산 지역 방문요양센터 종사자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손에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농협 규탄 집회를 이어갑니다. 해미농협이 방문요양센터를 만들겠다고 하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이들은 자본력에서 앞선 농협이 시장에 뛰어들 경우 요양보호사와 어르신들이 농협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결국엔 상대적으로 영세한 업체들은 줄줄이 문을 닫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이미 구축이 돼 있어서 잘 하고 있는 거에 그냥 숟가락만 놓고 블랙홀처럼 이렇게 쏙 빨려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지금 이 해미 농협에서 한다면 앞으로도 다 이 서산은 그만두고 전국적으로 아마도 큰 시장에 혼란이 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해미농협은 조합원들의 요청에 따라 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조합원 1,700여 명 중 65세 이상이 65%를 차지하는데 이들의 복지를 챙기는 것도 농협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겁니다. 기존 종사자들의 생존권 위협 주장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조합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편안하게 이렇게 해드리겠다는데 그걸 어떻게 밥그릇 싸움으로 몰고 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개인들 돈은 왜 농협에서 왔느냐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게 본연의 그 업무예요. 지금 농협에서 해야 할. 이런 가운데 농협이 농촌 노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기존 종사자들과 상생 방안을 고민해 대안적 모델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일방적으로 방문센터가 하고 있던 방문요양센터 사업을 농협이 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양쪽이 같이 좋은 모델을 만들면 지역에 큰 도움이 되는 그리고 노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큰 방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문요양센터를 포함해 농협이 운영하는 전국의 재가장기 요양기관은 15곳. 서산에서도 이미 한 농협이 수년 전부터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움직임이 충남에서 확산되면서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예산군이 청소년들의 마음 건강을 위한 집단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합니다. 네, 예산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정선경 센터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산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정선경 센터장입니다. 네, 예산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9월부터 하반기 집단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요.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저희 센터 통계에 따르면 관내 청소년들은 총 9개 항목 중에서 대인관계 문제가 2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정신건강, 즉 우울, 불안,
자살, 자해 사고 등이 25%를 차지하였습니다. 이에 심리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여 청소년들의 문제 상황에 대한 바른 이해와 더불어 적절하고 즉각적이며 다각적 지원을 청소년 안전망과 함께함으로써 장기화, 고착화 되지 않도록 예방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네, 찾아가는 집단교육 프로그램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의 갈등과 고민을 효과적으로 해결하여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학교 및 기관에 찾아가는 프로그램입니다. 관내 청소년들의 주요 문제인 또래 관계 향상을 위한 스위트 클래스, 마음톡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며 정신건강 부분은 한청원 자살 예방 프로그램을 지역에 맞게 다소 수정한 텔후, 헬프티,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등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진행하게 됩니다. 네, 그럼 청소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예산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상반기 18개교 총 1,62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수 청소년들의 심리적 안정화를 도모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후 만족도를 평가하는 데 97%의 만족도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향후 충남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함께 올 7월 연구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현재 청소년의 욕구와 현상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실제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청소년들이 내 편이 필요한 순간 언제든 1388로 전화하여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예산군 청소년팀, 학교 밖 지원센터, 청소년 안전망, 1388 청소년 지원단, 학교 지원단 등 다양한 기관 및 단체, 개인들이 청소년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청소년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관심과 응원을 지속적으로 보내주심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네, 많은 청소년들이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선경 센터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늦은 밤 갯벌에 들어갔다가 밀물에 고립됐던 30대 A씨가 구조됐습니다. 평택해양경찰서는 26일 새벽 4시쯤 당진 성문방조제 앞 해상에서 밀물에 고립돼 부표를 잡고 있던 A씨를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경은 늦은 밤 갯벌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물때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충남도가 내년 상반기에 출범 예정인 충남관광재단에 초대 비상근 임원을 공개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비상근의사 5명과 감사 1명이며 임기는 2년에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습니다. 충남관광재단은 도내 관광 마케팅 사업을 포괄적으로 실행하는 기관으로 관광 콘텐츠와 상품을 개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모집 기간은 다음 달 9일까지입니다. 서산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 운전기사에게 소득 안정자금 8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비공영제 시내버스와 전세버스 법인 소속 운전기사입니다. 시는 매출 감소 등 지급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뒤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신청은 다음 달 3일까지 회사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홍성 지역 축산 악취 개선을 위해 민관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홍성군과 가축 생산자 단체, 주민대표, 환경단체 등은 축산 악취 개선 추진단을 구성해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축산 환경 개선과 주민 갈등 조정, 악취 저감 기술 컨설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 주민과 축산 농가 간 소통 창구 역할도 맡게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